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클럽 월드컵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얻은 것들, 사비 알론소 이야기, 전술, 그리고 선수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운동하시거나 여러가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입생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저는 감독 사비 알론소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비 알론소 볼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낸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게는 두 가지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4-3-3, 두 번째는 5-3-2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백스리를 사용할 때 더 좋았다고 봐야겠죠? 백스리 사용했던 경기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백스리는 애초에 센터백을 한 명 더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수비 숫자를 늘려놓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비 알론소가 바로 직전 팀 레버쿠젠에서도 백스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백을 한 명 더 늘려놓은 효과는 사이드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해도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프란 가르시아, 아놀드 이런 공격적인 능력들이 있는 풀백들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포백 체제에서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5-3-2 체제를 활용하면서 또 감독이 사비 알론소가 되면서 아르다 길러를 기용하기에도 조금 더 적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센터백 분야가 뎁스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부상 선수도 많고 좀 약점인 분야라고 느껴서 알론소가 오더라도 3백이 잘 구현이 될까? 이렇게 물음표를 가졌었는데 이번 대회 보니까 센터백들을 조금만 교통정리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즌 내내 3백 운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또 마냥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죠. 모든 팀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사비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완성된 점보다는 고쳐나가야 할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중원 장악력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보다 체급이 안 되는 팀들, 그런 팀들에게는 당연히 중원 장악도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중요한 경기들은 아릴랄이라든지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과의 경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팀 레벨과 싸웠을 때는 중원을 확실하게 잡는다. 이런 느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드필더 주전 라인은 크게 3인으로 고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벨링엄, 두 번째 발베르데인데 세 번째 자리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클럽 월드컵의 기용 빈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르더 길러가 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또 길러가 아니더라도 추아메니를 미드필더로 분류한다고 하면 추아메니가 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센터백 쪽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추아메니는 가운데 센터백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해보면 만약에 벨링엄, 발베르데, 길러 이렇게 3인 미드필더로 구성이 됐을 때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라인업이 구성이 됩니다. 전형적인 클래식한 홀딩 미드필더가 없는 그런 느낌의 라인업이고요. 또 경기를 노련하게 조율해줄 선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벨링엄이라든지 아르다 길러 이런 선수들은 플레이 메이킹 되고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디자인하는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잘 이어주고 경기장 조금 뒤쪽에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게임의 흐름을 읽으면서 공을 넣을 땐 넣어주고 뺄 땐 빼주고 템포 조절해주고 이런 식의 미드필더죠.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 따지면 토니 크로스라는 선수, 지금 있는 다른 팀의 선수로는 맨시티의 로드리 같은 선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클럽 월드컵에서 따놓은 상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후방에서 게임을 조율해줄 그런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 축구에서 중원 장악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안첼로티 때보다는 알론소 축구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경기인데 좀 경기를 주도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축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느낀 건 안첼로티 때보다는 그래도 시스템 아래서 게임이 돌아갔다. 이런 느낌은 느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스템 축구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엔 트로피 따는 거, 게임을 이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비 알론소가 추구하는 축구와 별개로 트로피의 개수, 리그의 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트렌디한 게임을 하고 시스템 아래서 게임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안첼로티보다는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특성상 스타 플레이어가 아주 많죠.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에고가 너무 강한 선수들은 너무 세부적인 지시가 많으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조절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또 저는 안첼로티 때보다는 선수 기용의 폭이 늘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안첼로티 하면은 유스 선수들 잘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알론소 아래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라는 선수라든지 아르다 길러도 훨씬 더 많은 기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이드백의 활용이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백스리 체제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또 프란이 득점하고 뭐 아놀드가 어시스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윙어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술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의 파이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첼로티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시즌이 되겠죠. 일단 음바페, 비니시우스 이렇게 두 명을 동시 기용했을 때 안정화된 1차 수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전방 압박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거면 팀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서 수비 블럭이라도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1차 수비의 방향을 잡는 거, 또 수비적인 마인드를 탑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알론소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대회는 음바페가 뛰지 못했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방 빌드업의 체계화 역시 필요합니다. 알론소를 기용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나위선, 아놀드 같은 발밑 좋은 수비수를 데려와서 이런 후방 빌드업이 더 세련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리디거, 밀리탕, 알라바, 라우라 센시오 이런 선수들을 교통정리하면서 주전 센터백 라인을 정하고 빌드업을 잘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들만 잘 챙겨도 어이없는 실점이 줄어들면서 승리를 점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한 명씩 얘기해 볼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곤살로 가르시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곤살로 가르시아의 기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는 어느 한쪽 측면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요. 제 생각에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 팀의 색깔을 해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아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대회에서 이런 1군들과 주로 뛰게 됐지만 원래 뛰던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 선정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골 냄새를 잘 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침착성, 골 결정력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문 앞에서 침착성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큰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그냥 딱 할 것만 하는, 또 다이렉트 슈팅할 때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발목만 잘 돌려서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흐름에 대한 이해도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발 사용 능력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도 꽤나 탄탄한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상황을 안 타는 그런 유형의 선수로 분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팀이 지거나 이기거나 비기거나 상관없이 기용 가능한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어떤 조건을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레이 타임을 꽤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론소가 이번 대회에서만 쓰고 끝날지 실제로 1군에 완전히 합류시켜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만 따졌을 때는 충분히 1군 서브 자원으로 키워볼만 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딘 하위선입니다. 딘 하위선이 1000억의 가치를 증명했을까? 이건 당장 1000억을 채웠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쓰면 1000억 값 충분히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또 빌드업 능력도 퀄리티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들이 상대 수비의 라인 2개를 뛰어넘는 그런 땅볼 패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진 패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요. 이렇게만 성장해준다면 알론소 볼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위선이 왼쪽 오른쪽 한 번에 때려주는 롱패스도 좋은 선수거든요. 뭐 클럽 월드컵에선 그런 상황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리그 같은 데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아놀드 이적 이후에 첫 큰 대회를 치렀고요. 리버풀, 그러니까 클롭 때의 아놀드보다는 확실히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완전히 레알 마드리드 핵심 선수다 이런 느낌보다는 팀의 톱니바퀴 중 하나로 기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을 때 원더 플레이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놀드가 가끔가다 그런 번뜩이는 패스 같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동료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저 선수는 주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패스를 줬을 때 더 연결될 확률이 높겠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아놀드의 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바알이 복귀하잖아요. 사실 카르바알이 십자인대를 다쳤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유지가 되어 있을지는 가봐야 아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카르바알의 경험, 또 육각형 같은 면모 이런 것들이 또 알론소식 스위칭 이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출전 시간을 얼마나 부여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아놀드를 주전으로 생각할 텐데 얼마나 분배하면서 맞춰갈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 총평을 내려보자면 나쁘지 않았다. 시작치고는 삐걱거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호드리구입니다. 호드리구는 사실상 이번 클럽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호드리구의 마음이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구단은 적절한 제안이 오면 팔 마음이 있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호드리구가 마음만 먹으면 보내주겠다. 돈만 맞춰와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호드리구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럽 월드컵 6경기 중에 3경기 출전했고요. 뭐 5분짜리 경기도 있어서 이걸 3경기로 쳐야 하나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총 출전 시간이 92분이에요. 그래서 3경기 출전했는데 사실상으로 따졌을 때는 6경기 중에 하나 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드리구라는 이름값, 그리고 호드리구가 기존에 쌓아왔던 입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투톱 기용할 때 이 알론소 볼의 색깔 같은 게 나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주전으로 따졌을 때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크롤만 봤을 때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4옵션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1조, 2조로 따졌을 때는 호드리구가 2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호드리구가 다른 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라울 아센시오입니다. 사실 이 선수의 기량 활약이 매우 충격적인 대회였거든요. 라울 아센시오 지난 시즌에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수비진의 공백을 잘 채워줬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한 시즌 반짝이었나?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번 시즌은 정말 본인 커리어의 최악의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수비력으로 승부 보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른 커버, 넓은 커버 범위, 또 태클 능력 이런 것들로 승부를 봤던 선수인데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더라도 빌드업 능력이 뭐 너무 압도적이고 이러면 그걸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기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라울 아센시오가 뭐 빌드업이 엄청나게 주무기인 선수도 아니고 또 그런 걸로 차별화가 될 수 없다면 실수 같은 게 없어야 하는데 이번 대회 실수가 너무 많았죠. 아릴날전에 사실 PK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PK를 준다든지 파축카전은 아예 퇴장당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는 첫 골의 기점이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뭐 2경기 걸러서 1경기 골로 실수가 나오는데 이건 수비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지표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알라바 같은 선수의 줄부상으로 이 센터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에 더더욱 고민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대회에서 눈에 보이게 얻어간 거 있죠. 바로 상금입니다. 7,289만 유로, 우리 돈으로 1,174억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래 돈 많은 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금은 더더욱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장부상에 순수 플러스로 잡히기 때문에 뭐 셀러리캡 같은 규정에서도 아주 황금같이 쓰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수비진의 보강 같은 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비지역 3선에서 경기를 조율해줄 미드필더를 고려해본다든지 아니면 센터백의 뎁스를 채우면서 추아메니를 홀딩으로 사용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선수가 바로 알라바예요. 알라바가 주급은 높고 슬롯은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라바를 사려는 팀은 거의 없고 주급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 등록할 때 셀러리 캡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뛰지 못하는 선수가 주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면서 주급을 추가한다면 선수 등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라바라는 선수가 그냥 자신이 부상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진 보강 해야 하지만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지 측의 얘기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알론소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쿼드 개편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쳐내고 마음에 드는 선수는 데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이 사비 알론소가 선수 보강을 어떻게 할지 선수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비 알론소라는 감독 아래서 새로운 영입생들과 함께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를 경험할 수 있었던 클럽 월드컵.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라리가 우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론소 아래서 어떻게 변화된 팀을 만들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